요즘 영화나 드라마, 아이돌 음악을 이야기할 때 세계관이라는 말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세계관이 그냥 재미있는 설정을 넘어서서요, 자신의 감정이나 기억, 심지어 삶을 바라보는 방식까지 바꾸는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현상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대체 어떻게 잘 만들어진 허구의 이야기 하나가 한 사람의 정체성을 이루는 개인적인 신화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과정을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화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화는 보통 거짓말이나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세상과 나를 연결하고 내 삶의 의미를 설명해주는 하나의 틀, 그러니까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고대 신화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정말 흥미로운 건 나 자신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욕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다만 그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이 고대의 신화에서 오늘날 우리가 열광하는 이야기, 바로 현대의 세계관으로 옮겨왔을 뿐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 과정을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의 세계관이 개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개인의 신화로 변하는 데에는요, 알고 보면 꽤 명확한 심리적인 단계들이 있거든요. 바로 이 네 가지 단계입니다. 동일화, 감정의 신성화, 공동 창작, 그리고 마지막 내부화. 자, 이 순서대로 어떻게 세계관이 우리 마음속에 깊숙이 스며드는지 한번 따라가 보시죠.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이 동일화에서 출발합니다. 이야기 속 인물이나 상황을 보면서 이거 완전 내 얘기 같은데? 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죠. 이야기가 더 이상 스크린 속 남의 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혼란이나 성장통, 또 마음속 깊은 상처나 꿈 같은 것들 말이죠. 바로 이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이 이야기와 나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거예요. 세계관은 바로 이 감정적인 연결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동일화가 일어나고 나면 그 이야기는 내 삶의 아주 중요한 순간이나 감정과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아주 특별하고 거의 신성한 의미를 갖게 되죠.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인 감정의 신성화입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이 쌓이는 거죠. 나도 저 때 정말 힘들었지. 저 대사 한마디에 내 과거가 위로받는 기분이었어. 같은 경험들이요.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그 세계관은 더 이상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만의 감정적인 성소 같은 곳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훨씬 더 적극적이에요. 바로 팬들이 직접 이야기에 참여하는 공동 창작 단계인데요. 특히 여기서 팬픽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팬픽션은 단순히 원작을 따라하는 2차 창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고대 신화가 여러 사람의 입을 거치면서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재창조되었던 것처럼요. 팬픽션 역시 현대적인 방식으로 신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집단적인 창작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이 직접 해석하고 빈 공간을 채우고 이야기를 확장하면서 세계관은 비로소 살아 숨쉬는 서사가 되는 거죠. 자, 드디어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 모든 과정이 내면으로 들어와서 완전히 내 것이 되는 내부화 단계죠. 세계관의 상징이나 구조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설명하는 틀로 완벽하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케이즘, BTS 세계관에 나오는 두 개의 자아라는 상징은 청춘 시기에 겪는 내면의 불안과 분열을 설명하는 나만의 도구가 되는 시기예요. 또 에스파 세계관의 디지털 아바타는 현실의 나와 온라인상의 나 사이에서 고민하는 내 모습을 대변해주고요. 이렇게 외부 이야기의 상징이 나의 내면을 설명하는 언어가 되는 순간 개인의 신화는 완성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떻게 세계관이 나의 신화가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끌리는 걸까요? 답은 생각보다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그 이야기가 나라는 존재를 설명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이해하게 해주는 서사를 찾으려는 욕구가 있거든요. 바로 현대의 세계관들이 그 역할을 아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의 세계관이 정말로 한 사람의 신화가 되었을 때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선 그 세계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과거 경험이나 지금 느끼는 감정들을 그 이야기의 틀에 맞춰서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아,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이 이 캐릭터가 겪는 슬픔이었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세계관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들만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잘 만든 상업적인 마케팅 전략이라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감정의 지도를 그려주고 자아를 설명해주고 때로는 삶의 의미까지 부여하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신화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이상 고대의 신들이나 거대한 서사에 기대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신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이야기로 내면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의 삶을 설명해주고 또 의미를 더해주는 당신만의 내면의 신화는 과연 무엇인가요?